선진국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 고점이었던 1.14%를 강하게 돌파해서 1.1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는 시각은 둘입니다. 하나는 금리 상승으로 해서 그동안 주가를 끌고 왔던 저금리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선진국 경제가 금리가 올라갈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하는 낙관론도 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를 포함해서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미국 시장서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끝이 났고요. 지난주에 한 3번 정도 계속해서 경신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우리 증시는 뭐 조정해서 반등했다가 또 오늘 지금 애플카 문제로 약간 발락하고 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동경 증시나 지금 상해 증시나 대만 증시나 이렇게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강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이게 보면은 좀 단기적인 흐름일 수는 있지만은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다시 말해서 작년 10월 이후에 이렇게 글로벌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경기 회복 기대와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들의 어떤 금융 완화 조치에 따른 개인들의 풍부한 자금 이런 분위기가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는 다시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최근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뉴욕 증시 흐름 쪽에서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 준비된 차트 하나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먼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간의 코스피 지수와 S&P 500 지수를 그린 차트를 한번 보여주었으면 하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결국은 같이 움직이는데 조금씩 서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움직이는데 검정색으로 그려진 게 지금 S&P 500 지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보다 먼저 조정을 겪고 나서 또 최근에 이제 지난주 흐름은 우리는 조정 이후에 반등했지만은 전고점을 못 벗기고 있는데 지금 뉴욕 증시는 이렇게 전고점을 다시 벗겨서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게 결국은 1조 9천억 달러에 따른 이제 경기 회복 기대라 경기 부양 조치라는 게 경제 지표가 부진하더라도 우리가 작년에 봤던 것은 고용이 좀 부진하더라도 경기 부양 정책이 강하게 추진이 되면은 개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경제 지표의 부진은 현재의 현상이고 앞으로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학습 효과가 다시 나오고 있는 현상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미 FOMC 회의에서 그런 어떤 이제 이 경기 부양 정책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작년 3차에 썼던 케어 액트에서 나오는 게 2조 3천억 달러가 당시에 나왔었죠. 그러면서 작년 2분기에 그렇게 미국 경제 고용시장이 무너졌지만은 결국은 그게 이제 저축을 높이고 개인의 자금을 높이면서 미국 경제를 3분기에 강하게 반등시켰고 또 이러한 돈이 결국은 갈 데 없는 이 풍부한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었는데 이 절충안 그러니까 합의안에서 9천억 달러가 작년 말에 이미 통과된 데 이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1조 9천억 달러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그 논의들 특히 이제 상원에서 공화당이 반대하더라도 과반만 넣으면은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지금 지난 주말에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시킴에 따라서 시행될 가능성이 사실상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한 가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FOMC 회의에서 앨런이 지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연준이 언제 테이퍼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인가가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결국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까지 반영이 되면서 좀 더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는가 시장의 어떤 추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임계점까지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파월 의장이 앞으로 당분간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할 필요성은 당분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함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는 지난 작년 10월 이래의 어떤 리플레이션
그런 여건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 또 여기서 한두 가지 정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알고 있고 두 번째 보다 중요한 것은 만일에 1조 9천억 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추진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예. 즉 다시 말해서 이제는 경기 부양 정책이 마지막이다. 이제 남은 것은 민간 부분의 경기가 회복이 돼야 한다. 이런 어떤 자생적인 회복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시각. 예, 뭐 쇼미들 리커버리 회복을 민간 부분에서 정말 보여달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 말에 있었던 그런 경기 부양 정책을 기대로 한 강한 상승 재료에 비해서는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가 추진되더라도 시장에 미친 영향이 조금 약화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아직까지는 미 연준이 통화 긴축에 대해서 논의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시장 금리가 미국채 10년물이 1.1% 상당히 밑에 있는 것과 1%를 넘어서는 것과는 바로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힘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 두 가지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반등 기조, 지금은 박스 기조 하에서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가 전고점을 넘어서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3,000과 3,200선대 중반 사이의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상단 쪽으로 트라이를 해보겠지만은 좀 제한된 상승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한적인 형태의 상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소장님은 미국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시장 뭐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 있고, 예, 그리고 기술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두 개의 싸움 같습니다. 예, 부양책은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두 군데나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이번에 최근 들어서 그동안 제니 델런이라는 그 학자였고 연준 총재까지 연준 의장까지 지냈던 분인데 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합니다. 왜요? 말이 어떤 학자나 어떤 그 좀 이렇게 책임감 있는 관료의 말이라기보다는 완전 정치꾼이 됐더라고요. 예, 이런 식이에요. 지금 미국의 고용은 완전 깊은 수렁에 빠졌답니다. 예, 이거 헤어나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부양책 얘기를 질문을 하면은 통 크게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내년쯤에는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대요. 지금 뭐 6.7에서 6.3으로 내려왔다는 잘 이해도 안 되는 그 미국 고용 지표인데 예,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지? 일자리는 는 것도 없는데 예, 뭐 이런 상황 하에서 방금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 걸리겠다 해놓고 재정 부양책만 통 크게 쓰면은 내년에 완전 고용 가고 그럼 완전 고용 가고 지금 같은 인플레 추세라면은 내년에 그러면 금리 올리겠네요. 약속대로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이렇습니다. 나스닥 제가 준비한 차트 보시면은 예, 오른쪽 끝 부분을 이렇게 노란색 음영 처리한 부분 보시면은 결국 더블 탑의 부담을 갖다가 살짝 이제 올라선 거예요. 예, 올라섰는데 이제 부양책 기대감은 살아 있는데 이 기술적 부담이 이제 지금부터 본격화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확연하게 이 다이버전스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거래량을 보나 뭐를 보나. 미국 증시 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CF에서 자주 보던 지치지도 않고 힘도 좋은 그 에너자이저가 생각이 나서 하나 올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른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변동성을 갖다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거 지난번에 4분기 실적 좋았다고 확 뛰었다가 저러는 모습인데요. 다우지수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데일리 차트 보시면 힘겹게 가는데 어쨌거나 고점 경신은 하는데요.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검은색 선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더 올라는 갈 수 있겠습니다만 아래쪽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보시면 월간 차트에서도 언제 꺾여도 할 말이 없는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부양책 기대감은 있으나 자 테슬라도 1월 달에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아서 차티스트라면은 야 이거 조정을 좀 받아야지 싶은데 2월 들어서 또 지금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데일리 보시면 5일선하고 21선이 지금 이제 꼬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힘을 받자고 하는 건데 얘도 아래쪽에 거래량을 보시나 RSI를 보시면은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 기술적 부담을 극복해 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모건 스탠이 기껏 이제 높였다는 게 880불입니다. 이미 900불을 찍은 주가를 보고 게임스톱 이래요.
그다음에 AMC도 이렇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지금 미국 시장이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로빈후드 CEO하고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 앱에서 라디오 앱에 오디오 앱에서 내가 그 한번 저 로빈후드 CEO하고 한번 나갈 거야라고 슬쩍 언급을 했더니만 예. 그 상관없는 unrelated 아무 상관없는 같은 이름의 클럽하우스 미디어 그룹만 올라갔다고. 아주 우픈 현실인데 예. 이 주식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실까요?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적정 가치로의 획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저런 식의 어떤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뿐 아니라 이거 보시죠. 도지코인입니다. 지난번 방송 출연에서도 말씀드렸던 머스크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금방 원위치했죠. 이렇게 됐는데 다시 전고점 열었습니다. 예. 지금 0.07달러 이거 한번 꼽혀보니까 우리 돈 80원입니다. 우리 돈 80원인데 뭔지도 모르는 이게 지금 80원인데 예. 지금 이제 대화방에 가보면 1달러 가져요. 왜 가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예. 왜 가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랬거든요. 한 3시간 전에 Who let the Doge out?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음악 비슷하게 노래 비슷하게 저렇게 했죠. 누가 도지 코인을 아웃시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거에 또 하나 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한번 폴을 한 겁니다. 트위터에다가 이 지구상에서 미래의 커런시 통화는 뭐지? 라고 했더니만 한 240만 명 넘게 투표를 해가지고 도지코인을 to the moon 달나라까지 보내자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3개월 전에 뭔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그걸 올리더니만 일론 머스크한테는 세상이 참 만만해 보이겠어요. 이번에 게임스탑 관련해가지고 무슨 청문회도 연다는데 일론 머스크도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 부양 기대감, 뭔 소린지 모르는 횡설수설하는 옐런 재무장관의 말에 기대감은 살아있고 차트는 보니 모두 기술적 부담은 있고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다니고 하는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되었습니다. 6만 불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미국인들한테도 이 수표는 지급돼야 된답니다. 옐런이. 예. 돈을 못 쥐어줘서 안달이네요. 네. 글쎄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연준도 마찬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부로부터의 수요를 통해서 계속 경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이 압박을 계속해서 본인들이 겪고 있는 것이 하나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시장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 더 좀 투기화돼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시장이 보다도 조금 합리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합리적이 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상재 이사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4만 9천 개 일자리 늘어났고요. 시장에서 원래 기대했던 거는 10만 5천 개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 상태고 3개월째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예상보다도 밑도는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자, 이런 미국의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이미 좀 예견됐던 현상이죠. 왜냐하면 작년 11월부터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뭐 20만 명, 30만 명 가까이 이렇게 하루에 생길 정도로 예.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그쪽도 경제 봉쇄를 전면적인 건 아니지만은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 레저 적개개발이랄지 이런 서비스업 민간 부분 서비스업 고용에서 상당 부분 조금 악화가 되는 것은 불가피했고요. 예. 이번에도 레저 적개개에서 약 6만 명 정도가 전월비 취업자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민간 부분 취업자의 감소를 이렇게 부진을 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특징을 조금 3가지 정도 저희들이 미국 고용과 관련해서 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지금 미국 고용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11월부터 둔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에는 22만 7천 명이 오히려 줄어들었던 전월비 예. 나타났었죠. 물론 1월 달에 이제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은 이번 코로나19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고용 시장이
2분기 이후에 회복되던 구조에서 다시 악화되는 더블 딥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팩트인데 문제는 더블 딥이 되는 데 있어서 고용이 무너지는 정도는 작년 봄보다는 좀 작았다. 그리고 이건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뭐 백신이 본격적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는 하지만은 만일 경제 활동이 이제 다시 조금씩 재개가 되면은 고용 지표는 다시 개선되는 것도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다.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은 앞으로 봄철 이후에는 미국 고용 시장이 다시 조금 늘어나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팩트에서 나오는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업률이 생각보다 6.3%로 6.7에서 6.3으로 전체적으로 작년 올 1월달 미국 고용이 안 좋았는데도 실업률이 떨어진 게 조금 특이한데 이거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고용조사는 기업체 조사와 가계조사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가계조사 쪽에서 인구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실업률이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이제 연속적인 작년 12월에 6.7과 1월에 6.3이 이렇게 큰 폭 떨어졌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좋아졌다는 이런 연속성을 줄 의미가 좀 좋고요. 조금 더 주목이 되는 것은 미국 고용시장이 추세적으로 악화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재무구조 악화, 채산성의 악화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영구적으로 고용을 자르고 있는 거, 줄이고 있는가 이와 관련된 게 미국 임시직 취업자의 일시 해고와 영구 해고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번 1월 달에 나온 임시직 영구 해고의 숫자를 보면은 이게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전체적인 미국 고용은 늘어났지만 영구 해고가 계속 늘어나면서 구조적인 미국 고용시장의 침체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었는데 이번 작년 11월부터 미국 고용시장이 재차 악화됐지만은 350만 명대 중반대에서 영구 해고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고용을 자르고 있는 그러니까 고용 부진이 추세화될 수 있는 여진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게 이번 1월달 미국 고용 데이터에서 나온 그런 시사점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당분간 미국 고용은 더 악화되는 정도가 다시 악화됐지만은 그 폭은 크지 않는 가운데서 이 노동소득의 부진을 경기부양 정책으로 충분히 보존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지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하나와 두 번째는 미국 기업들이 실적들이 우려보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좀 개선이 되면서 사람들의 고용을 영구적으로 이렇게 해고를 늘려가는 것은 줄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상황은 1월달 미국 고용이 부진했고 이게 2월과 3월에 좀 연장될 수는 있지만은 경기 부양 조치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지금 미국 소비가 유지될 수 있는 다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을 끌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나오는 게 경기부양 대책이네요. 그죠? 경기부양 대책이 나와서 지금 이제 고용이 조금 부진한 것에 따른 소비 부진 이 부분들을 좀 커버해 줄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엘렌 의장의 그 발언이 조금 저희도 경제학자가 맞는가. 예. 본래 그분은 이제 공황을 연구했던 이코노미스트니까 이거를 막는데 올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엘렌이 미 연준 의장으로 있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던 성향이긴 하지만은 재무부 장관이 됐을 때 결국은 재정의 건전성도 조금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전혀 도외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일견 조금 굳이 이해하는 쪽 엘렌의 심정을 이해하는 쪽의 어떤 판단을 해본다면은 지금의 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금리가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어떤 재정 수지의 급격한 악화, 이자 부담 증가에 의한 재정 수지의 악화는 조금 막을 수 있다는 점 하나와 그리고 지금은 조금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다음에 민간 부분 해상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금은 좀 일단 쓰자 하는 두 가지가 결부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발언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 다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엘렌 재무장관이 뭔가 얘기에 대한 신호 잘못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그 소장님께는 전공 문자를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2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초에 시장에서 생각했던 방향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그 원화가 빠르게 약세가 되고 있는 것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우리 원화부터 보시면은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작년 그때 3월 그때 19일 날 고점 찍고 우리 그때 주식은 이날 또 저점 찍었고 그때 이후로 완전히 돌았습니다. 계속해서 환율은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살짝 이렇게 한번 시도는 있었다가 한 번 더 1080원 근처에서 이중 바닥 만들고 이제 돌았는데 예. 1월 들어서 이제 돌아서면서 모양만 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양인 것 같은데요. 그림이 그렇죠. 예. 거기다 이 두터운 구름대까지도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우리 1월 수출이 전년비 11%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가 36억 9천만 달러, 37억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조금 짙은 색이 수출 증가율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약간 흐릿하게 나온 수입 증가율인데, 자 여기서 특히 이제 환율 쪽에서는 이 수출 증가율하고 달러원 환율은 거의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밀접한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수출이 증가하면은 환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실 수 있죠?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던 수출 증가율이 4월 이후로 그나마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보셨던 3월 이후에 이 환율 흐름 이해됩니다. 또 이때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도 약세였고요. 그런 흐름이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의문입니다. 아니 1월 들었어도 무역 흑자가 37억 달러나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 두 번째 칸인데요. 이 영도 37억 달러의 무역 흑자 믿고 환율이 밑으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이 수요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 1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한 50억 불 넘은 걸로 압니다. 즉 우리 서학 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겠다고 나간 돈만 하더라도 무역 흑자를 갖다 능가하는 정도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아시다시피 주구장창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 국내에서 잠겨 있다가 다시 주식 매수로 전환되기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역성금 수요로 보인단 말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또 앞으로 한두 달 이제 배당금, 역성금 수요도 있죠. 물론 우리가 해외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이자도 있습니다만 그거로 인한 유입분보다는 외국인들 들고 나가는 게 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달러가 이제 이거죠. 유로가 지난 주말 딱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 유로가 이제 1.20 달러 밑으로 흘러내리는 듯 하다가 예. 위로 탁 올라섰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이는 게 시장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1.20 달러, 1유로당 1.20 달러 깨졌다라고 시장에서 단언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이 구름대마저 벗어나 버린다면 이거 휑해집니다. 휑해져서 유로가 어디까지 추락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국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데일리로 해서 달러 인덱스도 지난 주말에 이렇게 유로가 그만큼 반등이 나오면서 밀렸는데 그래서 위클리로는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살짝 달러가 돌고 있는 느낌인데요. 자 여기서 지난번 이때도 보시면은 이런 식의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야 이거는 살만한 레벨인데 하는 어떤 기술적 신호가 보입니다. 매수 다이버전스가 보이죠. 지금도 그때만큼의 스케일은 아닙니다만 매수 다이버전스는 만들어져서 여기서 달러를 사고 싶어지는데 이게 또 걸립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미국의 무역 수지인데요. 1월 달에 666억 달러 적자. 그래서 연간으로 작년 한 해 6,790억 달러 적자인데 이게 2019년 대비 거의 18% 가깝게 늘어버렸습니다. 뭐 중국 그렇게 조져대면서 사계 한 해 만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상품 수지에 있어서 무역 적자는 9,158억 달러, 6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 그다음에 서비스 쪽에서는 늘 흑자 내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흑자가 2,370억 달러밖에 안 되다 보니까 18%나 줄어서 2012년 최소 규모. 이 9,158에서 2,371 뺀 저 수치 6,700.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무역 적자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 옐런이나 무슨 뭐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든 저쪽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보면은 또 재정 적자도 커질 것 같고 이러다 보니 또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쌍둥이 적자 얘기가 나오니 달러 강도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뭐 예. 그런 지금 약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1120 공방이 조금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본 이동과 달러 약세, 달러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원화가 결정이 되는데 1120원대에서는 상당 기간 좀 그걸 뚫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국 금리가 상당히 좀 변동이 심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아시는 것처럼 1.17
1.17%, 1.69%니까요. 1.17%까지 올라갔고 영국은 한 달 사이에 한 달 전 바닥 대비해서 금리가 1.5배가 돼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15금리가 지난달 29일 날 3.28%로 2015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일단 세계적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이제 금리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주국들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 중국과 이제 미국, 영국, 선진국하고는 서방국하고는 조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큰 차이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그동안 중국 경제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 과도한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 정책 쪽에서 약간은 그동안 완화 기조에서 이게 방향이 조금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단기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 연준이나 BOE 같은 경우에는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금융 완화 기조에서는 전혀 후퇴가 없는데 그동안 과도하게 경기 침체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폭이 조금 반등이 되면서 장기시장 금리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금리와 관련해서 조금 주목하는 것은 이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로 대변이 되는 장기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런 상승 추세가 크게 반전되는 한나의 어떤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과연 지금의 금리 상승의 정도가 금리의 수준이나 앞으로의 상승의 폭이 시장의 어떤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조건에 타당하는가와 어느 정도 추가 상승하면은 정말 주식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주목이 되는데요. 참고로 그래서 먼저 한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90년대 초반에 당시에 이제 미국 주택시장 주택대부조합의 어떤 버블 붕괴에 따른 동경이나 일본이나 뉴욕 증시의 어떤 당시의 버블 붕괴와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대 초에 있었던 닷컴 버블 붕괴 이런 어떤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에서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들을 먼저 한번 짚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장기 시장 금리의 상승입니다. 여기에 특히 중앙은행들의 긴축 전환이 수반이 되면서 그렇죠. 당시에 버블이 붕괴됐었다라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버블이 붕괴됐었다라는 게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결국은 그 소리는 지금의 상황은 결국은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레버리징에서 딜레버리징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당시의 특징을 보면은 90년대 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쪽에서 일본은행의 금리 상승에 의해서 당시 GDP 대비 160%에 달했던 일본의 기업 부채가 딜레버리징이 되면서 예. 당시에 일본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버블이 붕괴됐었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가계 부채가 GDP 대비 2000년대 중반에는 100%를 넘어가면서 당시에 이제 버블이 붕괴됐었는데 지금 만약에 버블이 붕괴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에 레버리징 과정에서 부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정부 부분 부채가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 상회할 정도로 아직은 기업이나 가계 쪽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부채가 문제되는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앞으로 이제 딜레버리징이 된다면 이쪽에서 나올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의 금리 상승이 당장 버블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정부가 미 연준이 어떤 통화 정책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 하나와 두 번째는 시장 내부적으로 즉 수급에 의해서 내지는 인플레 기대에 의해서 장기 시장 금리가 시장 내부에서 수급에 의해서 상승을 하면서 강제적인 어떤 정부 부분의 부채 축소를 초래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자는 지금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네, 미 그렇죠. 연준이 지금은 그걸 추진하지 않을 테니까. 반면에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 압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어떤 분기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1.17%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저희들이 아주 낮게 봐서 상단의 어떤 하단 부분에서 1.5% 정도 전까지는 당장 미국 정부의 어떤 과도한 부채를 이자 부담 과대에 의해서 이걸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압력이 초래하기는 조금 빠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 자체가 버블 붕괴를 초래하는 임계점에 가기까지는 조금 더 상당히 금리가 한 40-50bp 정도는 더 올라야 된다는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이제 그 외에 우리가 버블이 붕괴될 수 있는 다른 조건으로는 기업 이익의 둔화 여부가 항상 90년대 초나 2000년대 초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기업 이익들의 둔화가 기대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놓고 본다면은 금리 상승,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상승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박스권위로 갇히게 하는 상승을 모색하지만은 전고점을 넘겨서 작년 말에 봤듯은 어떤 강한 상승 정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억제하는 정도의 힘이다. 두 번째는 그렇다 그래서 당장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임계점까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레벨이 그렇게 지금 위험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하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네. 드릴 텐데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예, 간략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뭐 시각적으로 미국채 10년물 보시면은 승부처입니다. 여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느낌이 오실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3bp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는 안 움직여요. 물가 연동 국채는 현재도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실질금리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목 금리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요거는 다음에 말씀드리죠. 지금 레리 서머스가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아주 엄중한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여기는 민주당 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 인플레이션 심하게 한번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필요한 공공투자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래?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는 수요일 날 파월 의장이 이 기자들이 좀 많이 질의가 나올 텐데 서머스의 저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장 지금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시장은 정말 그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끊임없이 계속 변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